등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관련해가지고 해달라고 오셔서 그 부분 좀 지난번에 와서 했었는데, 요즘에는 주택임대, 등록임대 사업자, 그 세무서에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맞는 거고요. 일반 사업자로. 그 다음에 구청에 이제 옛날에 양도소득세나 다른 그 종합부동산세 같은 세제 혜택 받기 위해서 취득세가 마찬가지고, 그 받기 위해서 이제 구청에까지 등록임대사업자로 등록해라고 했어요. 처음에 문재인 정부 처음에 시작할 때 시작하라고 했는데, 나중에 다주택자를 규제하면서 그 혜택을 다 없애고 의무조항을 엄청 밀어넣어 버렸어요. 그 거기다가 그래가지고 지금은 등록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은 엄청나게 불이익이 많아요. 엄청난 불이익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설명하려고 너무 길어지니까 그건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이제 그렇다는 것만 결론만 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그 종전 구정권에서, 그러니까 새 정권 말고 구정권에서 또 임대차 3법을 만들어가지고 상당히 그 규제를 좀 많이 했잖아요.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이제 뭐 계약갱신 청구권이 제일 대표적인 것이라고 볼 수가 있고, 전월세 상한제, 계약금 그 금액 인상하는 걸 5% 이내에서 하도록 규제하는 거, 거기 안 나와 있어요. 여기. 그 다음에 임대차 신고제, 이제 주택임대 내신 분들이 뭐 보증금 6천만 원 뭐 초과, 그 다음에 월 임대료 30만 원 초과 그러면 의무적으로 임대 신고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제 작년에 1년 연기를 했다가 보류를 했어요. 그 과태료만 부과를 안 하는 걸로 연기를 하고 시행은 됐어요. 법은 시행이 됐는데 과태료만 부과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이제 홍보가 잘 안 돼가지고 뭐 이렇게 등록한 사람도 별로 없다가 보니까 1년을 더 연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는 부과를 안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착각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고, 늦게 신고해도 과태료만 부과를 안 할 테니까 5월 30일까지는 그동안 안 했다는 사람들 있잖아요. 해라예요. 해라. 작년에도 마찬가지예요. 신고를 면제시킨 것이 아니라 과태료를 면제시킨 거예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보시면 중개사님들도 이제 잘못 그 상담 올 때 설명을 잘못하실 수도 있어요. 보통 그렇게 착각할 수도 있으니까 신고 자체를 면제한 게 아니에요. 신고는 해랍니다. 하는데 늦게 하더라도 과태료를 내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미묘한 그 차이점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신고를 전부 면제시켜주는 걸로 다 그렇게 90% 이상이 그렇게 알고 계세요. 얘기를 해보면 그렇게 알고 계시는데, 그게 아니다 하는 점을 이제 아시면 되겠고요.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지난번에 왔을 때 제가 주택임대사업자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 여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고, 오늘 설명드릴 거는 사실 제가 이제 이거 뭐 강의 처음에 못 나온다고 했어요. 이게 정원 회장님이 또 말씀하셔가지고, 제가 뭐 요즘에 뭐 이렇게 코로나 때문에 강의도 잘 뭐 이렇게 많이 안 했어요. 많이 안 하고 자료 준비를 좀 해야 되는데, 자료 준비된 것도 없어서 좀 뭐 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랬더니, 뭐 지금 평소에 하고 있는 거 있으면 그냥 복수창에서 이렇게 전달해도 되는 거니까 좀 쉽게 하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또 그랬어요. 빛공예 회원님들이 전부 다 나름대로 다 노력을 많이 하신 분들이라 이게 다 이제 선수들인데, 또 제가 특별히 뭐 이렇게 말씀드릴 만한 게 없을 것 같은데요. 그랬더니, 그래도 복습하는 것도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하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기서 지금 전달해드리는 내용은 뭐 특별한 내용은 아닙니다. 특별한 내용은 아니고, 이제 우리 회원님들께서 다 아는 내용이에요. 들어보면 다 아는 내용인데, 요즘 들어서 또 이슈가 되고 있고요. 또 이제 주택을 많이 임대차 하는 지역에서는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게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는 내용인데, 이게 상당히 그 개념을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그 작은 차이점이 크게 결과를 다르게 나타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은 다 알고 계시는 거니까 그 차이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그냥 복습한다, 그런 뜻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이게 뭐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다 아시는 내용인데 뭘 또 저런 걸 또 하냐 이렇게 말씀하실까 봐서 또 걱정도 됐어요. 걱정도 됐는데 이왕 왔으니까 하고 갈게요. 네. 이왕 왔으니까. 그리고 이제 말씀드리기 전에 지금 제목이 계약갱신 청구 다시 쓰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것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요 내용이 이제 제목이거든요. 제목인데 이것이라는 게 특약사항을 넣으라는 거예요. 특약사항을 계약서 새로 쓸 때 그 특약사항이 한 줄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달라진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중심은 그거예요. 아주 간단해요. 간단하고 제가 이제 여기로 파워포인트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 줄기만 작성이 되어 있고 그 세세한 내용은 또 말로 이렇게 설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제가 또 오늘 여기서 하고 간 다음에 다시 보려고 하면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시다가 좀 헷갈린다, 이거 재복습을 좀 하고 싶다 그러시면은 그 유튜브 들어가시면 K부동산 월드라고 있어요. K부동산 월드 유튜브에 K부동산 월드를 채널을 들어가시면 그 안에 이 내용이 그대로 올라가 있어요. 지금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유튜브 K부동산 월드는 제가 운영하는 채널이에요. 그래서 그대로 올라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고 싶다 하실 때는 거기를 들으시면 됩니다. 그걸 들으시면 되겠고요. 그 유튜브에서 나온 대로 그냥 설명을 드릴게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쭉쭉 읽어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제목은 계약갱신 청구 다시 쓰는 임대차 계약서에 이것 안 쓰면 큰일 납니다. 이런 내용인데요. 요거는요 2020년도 7월 30일자에 국토부 보도자료에서 발표가 된 내용을 실체로 여기다 옮겨서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 12월 10일 이후에 계약이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된 계약, 그런 계약들은 이제 뭐 옛날에 한 달 전이라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 청구를 하게 돼 있죠. 그렇죠? 옛날에는 1개월 했죠. 6개월에서 2개월 사이. 옛날에는. 근데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6개월에서 2개월 사이에 하셔야 돼요. 이 내용이 바뀐 내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계약 오늘 주제는 세입자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임대차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 꼭 알아야 할 내용입니다 하는 내용인데요. 넘기시고요. 계약갱신 청구로 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때는 그 계약서에 꼭 써야 할 특약사항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키워드는 특약사항이에요. 특약사항에 대해서 이거 한 줄만 이해하고 가시면 다 이해되시는 거예요. 이 특약사항 한 줄만 이해를 하시면 뒤에 나오거든요. 먼저 오늘 알려드리는 내용은 임대인 또는 임차인 어느 한쪽을 대변하는 내용은 아니고요. 이 내용을 왜 적어놨냐면요. 이 얘기를 하다가 상대방이 같이 임대인, 임차인이 같이 사무실에 들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얘기를 하다 보면 왜 한쪽 편만 들어주냐고 한쪽에서 항의를 해요. 항의를 하기 때문에 상담이 들어왔을 때는 임차인, 임대인이 같이 왔을 때는 미리 그 얘기를 해줍니다. 어느 한쪽에서 오해를 발생시키면 안 되기 때문에 미리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분쟁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라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한 줄 넘기면요. 이제 파워포인트로 세 줄 설명되어 있는 거 있죠? 세 줄 설명되어 있는 거요. 한 줄, 한 페이지 넘기면요. 여기서는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 집주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 나누면
첫 번째는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두 번째는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를 인용하는 경우, 그러니까 그 인용 조건이 두 개가 있고요. 세 번째는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계약갱신 청구를 임대인이 거절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설명을 주로 드릴 내용은 1번과 2번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3번 실거주 등 정당한 사유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는 결국에 법에 정해진 대로 그냥 하게 돼 있어요. 직계 존비속까지 되는 거잖아요. 직계 존비속까지 되는 거고, 그 배우자가 그쪽에 지금 설명이 안 돼 있어요. 보도자 공문에는. 근데 배우자는 일심동체이니까 그냥 같이 보기 때문에 안 넣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할아버지 아들까지는 됩니다. 직계 존속, 비속은 그쪽으로 들어가 살겠다고 하면은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해놓고 다른 사람한테 임대차를 주거나 자기가 들어가지 않고 뭐 다르게 뭐 약속을 위반했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임차인이 나중에라도 할 수가 있어요. 등기부등본 열람 청구권이 생겼기 때문에 따로 또 권한을 줬거든요. 그걸 줬는데 그걸 나중에 확인이 됐을 때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여러 가지 개념이 있긴 하지만 우리가 그 범위, 손해배상 액의 범위가 어디까지냐라고 물어보면 보통 월세에 한 3달 정도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정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1번, 2번을 중심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쪽 먼저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번 5%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으로 계약갱신 청구 인용 시에 계약서를 제작성하는 경우에는 이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 두 개로 나눠서 지금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성격과 옆에 있는 재계약의 성격을 구분해서 이해를 하셔야 돼요. 다 알고 계시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재계약하고는 개념을 다 알고 계시죠? 어차피 알고 계시는 거니까 복습치 않아서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약갱신 청구권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닙니다. 계약갱신 청구가 돼가지고 2년 더 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게 아니에요. 종료되는 게 아니고 기존의 임대차 계약의 효력은 살아있으면서 임대차 기간만 2년이 연장되는 거예요. 임대차 기간만 2년이 연장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2년을 살고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했다라고 한다면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또다시 행사할 수가 없어요. 왜냐? 계약 효력이 유지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을 이미 행사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재계약은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하냐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이에요. 자,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이게 재계약하고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구분 잘 하셔야 돼요. 재계약으로 이게 성격이 분류가 되면 기존의 임대차 계약이 종료돼 갑니다. 종료. 그러면서 지금 임대차 계약을 새로 쓰는 거잖아요. 새로운 임대차 계약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재계약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그러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 2년, 그러니까 이분은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2년 다음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겁니다. 여기서 계약갱신 청구권이 됐을 때는 어때요? 원래의 계약기간 2년 플러스 2년 하면 4년을 사는 거예요. 4년. 통상적으로 4년으로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처리가 안 되고 재계약으로 해석이 됐을 때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 종료된 2년, 새로운 임대차 계약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권 2년이 플러스 되면 6년을 사는 거예요. 6년. 그러면 이게 임대인 입장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주장을 했을 것이고 임차인 입장에서 재계약이라고 주장을 하면 싸움이 일어납니까? 안 일어납니까? 싸움이 일어나면 나중에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으로 가야 됩니다.
재판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분을 명확히 알 수가 있어야 되고, 요거를 방어하는 수단이 뒤에 그 특약사항이에요. 이걸 명확히 하기 방어라고는 좀 이상하고요. 임대인과 임차인 간에 그걸 명확히 해서 분쟁을 소지를 없애는 게 특약사항이란 말이에요. 그 특약사항이 이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계약갱신 청구권은 4년이다. 2 플러스 2 4년이고, 재계약으로 처리가 됐을 때는 2년 플러스 2년 플러스 계약갱신 청구 2년, 6년이다. 이렇게 이해를 먼저 하십시오. 4년, 6년이다. 그럼 엄청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기를 원합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겠죠? 실제로 또 그렇게 알고 있고, 사람들이 다. 지금 재계약이라는 개념을 아는 사람들이 많지 않은데, 이걸 알고 이의제기를 하게 되면 특약사항이 안 들어가 있으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6년이면.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 상담을 민원인들 상담을 올 때 이런 걸 알고 상담을 해 주셔야 돼요. 까딱 상담 잘못하면 이게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문제가 생겨요. 상담 잘못해가지고 나중에 이의제기 걸리면 우리 중개사님들 좀 보낼게요. 많이 보내깁니다. 이거. 그런 내용이고요. 다음에 다음 쪽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해서 5% 이내로 임대료 증액조건으로 임대차 계약서를 재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을 기재를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요. 이게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이게 누구나 다 인정을 할 수 있는 특약사항이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 계약서는 세입자의 아니 임차인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재작성한 계약서를 임을 확인합니다. 이렇게 반드시 이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특약사항이 하나가. 만약에 계약서를 새로 쓸 때요. 새로 쓸 때. 그리고 이제 그러면 계약서 새로 안 쓰고 그냥 뭐 자동갱신되는 거 있잖아요. 무기적갱신. 뭐 그런 경우는 어떡하냐. 그건 뒤에 설명이 돼요. 또. 그건 뒤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 특약사항을 반드시 이렇게 써가지고 임대인과 임차인과의 분쟁을 사전에 방지를 하셔야 돼요. 이거를 나중에 계약서를 새로 써달라고 할 때는, 계약서 안 쓸 때는 또 그런 내용을 사실 어떻게 되냐면 이제 특약서 안 쓸 때는 나중에 또 뒤에 설명드릴게요. 안 쓰는 경우는 지금 쓰는 경우만 새로 쓰는 경우를 설명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다음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재작성한 계약서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계약인지 재계약으로 인한 임대차 계약서인지 구분이 안 되겠죠. 일단 겉모습만 봤을 때는 나중에 말로 자기들끼리 하고 안 하고 그거는 뭐 남아있는 게 없잖아요. 그거는 입증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특약사항을 안 썼을 때는 분쟁이 생겨요. 그 다음 쪽 보시겠습니까? 특약사항에 계약갱신 청구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분쟁 사례가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임대차 계약임에도 불구하고 2년이 지난 후에 세입자가 재계약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를 요구를 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서 2년 연장이라는 그런 문구가 없잖아요. 특약사항이. 그러면 이 사람이 이걸 주장하면, 자, 그 아니라는 구두상으로는 물론 약속했겠지만 아니라는 주장, 입증 책임, 그 해달라는 주장에 대해서 아니라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아니다라는 걸 밝혀야 되는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가냐고요? 임대인이죠. 임대인이 입증을 못하면 끝나는 거예요. 이거. 세입자가 이기는 거예요. 어쨌든 어거지를 썼지만 길을 쓸지라도. 그래서 집주인은 재작성한 임대차 계약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한 계약임을 입증해야 하는 입증 책임이 생깁니다. 다음 쪽 보겠습니다. 1번상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던 내용은 2년 연장 계약을 하면서 계약서를 새로 작성할 때 그렇게 하라는 내용입니다. 앞에 거는 지금부터는 또 내용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때 구두상으로만 진행하는 경우로 이제 또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2번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으로
보통 임대료 증액 없이 동일 조건이라고 그냥 연장합시다 말로는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넘어가면서 어떻게 해요? 묵시적 갱신으로 처리가 되잖아요. 보통 그래요. 보통 그럽니다. 보통. 근데 이걸 또 구분을 하셔야 돼요. 계약갱신 청구권,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말하는 계약갱신 청구권하고 묵시적 갱신하고는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 완전히 다르다.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보통 같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가장 잘못하면. 근데 앞에서 계약갱신 청구권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다시 한번 반복을 할게요. 계약갱신 청구권의 성격은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이라, 종료가 안 되는 개념이라겠죠. 종료가 안 되니까 기존 임대차 기간 연장을 하는데 2년 연장을 하는 거예요. 물론 전임대차 동의조건 하겠죠. 그래서 2년 후에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가 안 되는 거예요. 한 번 했기 때문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해가지고 뭐 계약서를 썼든지 아니면 어떤 근거 자료를 남겨놨을 때, 그렇죠? 한 장으로 뭐 확약서를 받아놨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전화로 주고받았든지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있을 때는 2+2만 내는 거예요. 2+2, 이걸 4. 근데 자, 묵시적 갱신 한번 봅시다. 묵시적 갱신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입니까? 아니면 종료가 안 되는 개념입니까? 연장되는 개념이에요? 한번 말씀 한번 해보세요. 묵시적 갱신이 되면 기존 계약의 연장입니까? 기존 계약이 종료되고 새롭게 시작하는 겁니까? 연장. 또 연장. 네? 새로 시작. 또 뭐 나도 모르겠어. 그럼 남기세요. 미안하세요. 그러고 몰라요? 미안해서 한번 해볼게요. 자, 왜냐면요, 묵시적 갱신이 기존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개념이에요. 종료되는 개념. 그러니까 계약 갱신 청구로 보지 않는다는 게 일권 해석이에요. 이게 말씀드렸잖아요. 2020년 7월 30일자 그 국토부 보도 자료에 질의응답사항에 이게 명확하게 제시가 되어 있어요. 계약갱신 청구를 행사했을 때는 이게 다시 행사할 수 없지만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이 됐을 때는 그 상관없다. 그 계약갱신 청구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 한 번 더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질의응답사항에 대답을 하고 있어요. 국토부 보도자료 그때 나왔던 공문에 가요. 그래서 묵시적 갱신은 까딱 잘못하면 연장으로 봐서 뭐 했지 않느냐. 계약갱신 청구 한 번 살았지 않냐. 그래 끝났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잘못할 수가 있어요. 보통. 그래가지고 그 주장을 하는데 세입자가 이게 여기서 뉴스에서 봤어요. 여기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요. 아니다. 묵시적 갱신은 소용없다. 다시 한 번 할 수 있단다. 한 번 할 수 있단다. 해갖고 주장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갱신 청구권이라고 명확히 선을 그어놨을 때는 2+2에서 4년이 되지만 묵시적 갱신 연장이 됐잖아요. 그때는 옛날 거 사는 건 무효. 옛날 거 사는 거는 옛날 거나 무효예요. 끝나버리니까 거기서. 그러면 새로 시작하면서 새로운 계약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계약이. 그러면서 다시 계약갱신 청구권을 2년을 행사할 수 있어요. 나도 2년 지난 다음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10년을 살았어요. 10년을 살았어. 5번 연장해가지고. 뭐, 묵시적 갱신 해가지고 10년을 살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묵시적 갱신이 됐어요. 그러놓고 이제 또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그만, 뭐 지난 2년 더 사는 것도 많이 봐주셨는데 뭘 그래 좀 이제는 좀 비워주시죠. 이렇게. 무슨 말씀이세요? 원래 묵시적 갱신은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라고 한 번 더 사겠다 그러면 사는 거예요. 이거 상담 들어오면 설명 잘 해주셔야 돼요. 근데 묵시적 갱신 왜 말씀드리냐면, 묵시적 갱신을 할 때 보통 임대이든 임차이든 보통 근거를 안 남겨놔요. 보통. 그렇잖아요? 근거를 안 남겨놓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근거를 남겨놨더라면, 그러니까 뭐 확약서라도 하나 받았어요. 이것은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하여 2년을 연장하는 것이다. 아니면 또 기존의 계약서 특약상 빈칸에다가 이것도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연장하는 기간이다 하고 밑에다 둘이 뭐 날짜 쓰고 둘이 사인하면 되는 것을 대부분 표시를 안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이게 분쟁이 생겼을 때는
법이라는 게 인정으로 합니까? 아니면 냉정하게 그냥 이성으로 합니까? 냉정하죠. 그냥 문구로만 따지죠. 문구로만 따져요. 문구로만. 그래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을 때 누가 이기겠어요? 임차인이 무조건 이겨요. 그 승복 못하겠다고 재판 들어가면 누가 이겨요? 재판 들어가면 임차인이 이겨요. 그래서 임차인이 지면 재판 비용까지 누가 물어내요? 임대인 이제 자기가 세 받은 것 갖고 재판 비용까지 다 물어내야 돼요. 이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이거 그 싸움쳤다 큰일 나요. 그럼 이거 이 개념 이해 못하고 계시다가 임차인하고 임대인하고 싸움쳤다는 큰일 난다고요. 이거를 명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자, 묵시적 갱신 그 개념은 주택임대차보호법 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아니. 1항을 보겠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 거절의 통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 조건을 변경하지 아니하면 갱신하지 아니한다는 뜻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끝난 때, 그러니까 그냥 끝내자라고 통지를 안 했을 때는 그 기간이 끝난 때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 자, 보세요. 다시 임대차 한 것으로 본다라고 써져 있죠. 그죠? 일반적인 연장 개념이 아니잖아요. 법 조항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를 보면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러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임대인이든 임차인이든 그 기간 안에 누군가 한 사람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통지를 안 하면 묵시적 갱신이 된다. 묵시적 갱신이 되면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걸로 봐서 옛날에 살았던 거 다 무효. 2+2를 더 살 수 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쪽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행사를 했을 때는 간단한데, 묵시적 갱신이 굉장히 이게 거의 90% 사람들이 표시를 안 해놔요, 대부분. 그리고 메시지를 주고받고 해야 되는데 전화로 이렇게 말하고 그냥 넘어가 버리든지 말도 안 하고 넘어가 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반드시 묵시적 갱신이라는 그런 그 위험성이 있다. 그러면 꼭 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는 계약갱신 청구로 인해서 2년을 더 연장합니다 한 거를 임대인하고 임차인은 꼭 남겨놔야 돼요. 그 근거를 꼭 남겨놔야 돼요. 그 메시지라도. 그걸 갖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임대인하고 임차인하고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구두상으로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반드시 문서화가 필요하다. 만약에 임대차 계약서를 제작성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에 갱신 청구 여부를 반드시 명시를 해 주셔야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전화 문자 또는 한 장의 확약서 이런 거라도 꼭 받아 놓으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야 나중에 분쟁이 안 생깁니다. 그래, 이제 여기서 그 다음 쪽 보시면, 그래, 문서가 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도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똑같아요. 집주인한테 입증 책임이 생긴다. 입증을 못하면 집주인이 세입자가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쪽 보겠습니다. 자,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이 이제 하나 있어요. 계약 체결 시 주의할 점. 자, 보세요. 원칙을 보면 구두계약, 말로 하는 계약도 계약이다. 다 그렇게 알고 있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말로 하는 계약도 계약이다.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배웠잖아요. 근데 자, 구두로 해가지고 일단 이제 2년 연장 계약을 했어요. 그렇게 하자. 그랬는데 이 사람이 2년 뒤에 말을 바꿔버려요. 세입자가 말을 바꿔가지고 그때는 그랬지 않냐. 우리가 계약갱신 아니고 자동으로 연결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을 바꿔버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경우에 누가 또 입증 책임이 있어요? 임대인이잖아요. 그래서
배운 대로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요거는 말이죠와 구두계약도 계약이지 아무 쓸데없는 말이에요. 이 말은 아무 쓸데없는 말. 반드시 입증자료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확보를 해놓으셔야 돼요. 구두계약도 계약이다. 아무 쓸데없는 말이라고요. 이 말이 입증자료가 없으면 입증을 누군가는 해야 돼요. 주장하는 쪽에서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 되는데 입증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뭐 특약 사항을 집어넣든지 아니면 확약서를 받든지 한 장 문서는 꼭 만들어놔야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늘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이게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게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 개념 차이, 미묘한 자그마한 개념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거를 업무를 하다 보면 잠깐 이렇게 착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착각을 하고 넘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그 개념을 명확히 해놓으시면 나중에 그 임대인이나 임차인들이 상담을 오실 때 그 설명을 명확히 아마 해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광주에서 여러분들 우리 동네는 쌍천동, 상류동 쪽이거든요. 상류 6동인데 그쪽에 계신 또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해보면 이게 많이 이런 부분들이 좀 착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굉장히 많아요. 당연히 뭐 연장되잖아요. 묵시적 갱신 뭐 한번 했는데 그거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거는 좀 확실하게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 해서 이걸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들을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해서 하는 것은 2년 플러스 2년 하면 3년이잖아요. 근데 일단은 계약 2년 살고 있다가 서로 합의하에 1년을 계약해서 계약 청구권을 사용한 임대차 계약이라고 해서 1년을 계약했어요. 그러면 이게 거기서 끝나는 건가요? 또 1년이 플러스가 없을까요?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했어요. 네. 지금 했는데 지금 2년을 다 안 살고 1년만 산다 이 말이잖아요. 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만. 네, 그러면 이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앉아서 들으세요. 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임대인 보호법인가요? 임차인 보호법인가요? 임차인 보호법이죠. 그럼 우리가 해석을 원칙적으로 임차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임대인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임차인을. 그럼 무조건 임차인한테 유리하게 해석을 하면 돼요. 무조건 유리하게. 자기만에 또 1년을 더 살 수가 있어요. 살 수 있죠. 주장하면. 똑같아요. 그 뭐예요? 그 묵시적갱신 됐을 때나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했을 때 똑같아요. 그러니까 묵시적갱신을 했을 때, 자 한번 봅시다. 규정이 돼 있어요. 묵시적갱신 했을 때 임대인이 할 수 있는 거, 임차인이 할 수 있는 거 나눠져 있죠. 임대인은 무조건 2년 보장해 주게 돼 있죠. 의무상.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자, 그냥 묵시적갱신 됐을 때. 1년 살 수도 있고 2년을 살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통보해요. 집주인한테 3개월이 지나면 어때요? 그때 계약이 해지되는 거예요. 3개월이 지나면. 그러니까 임대인한테 통지된 이후에 3개월이 지나면 해지되는 거잖아요. 그럼 내줘야 돼. 그렇죠? 묵시적 갱신도 임대차 보호법에서 그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럼 계약갱신 청구는 어떨까요? 계약갱신 청구도 어차피 임차인 보호법이잖아요. 똑같아요. 그것도 똑같아요. 이게 묵시적 갱신이든 뭐든 잠깐만요.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로 인해서 연장이 됐을지라도 똑같아요. 법적효과는. 실질적인 사례인데 사실 제가 어제 그런 계약을 했었거든요. 그런 계약을 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1년을 더 임차인 보호해서 1년을 더 살 수 있는 조건이 된다면은 지금 현재 혹시 그 집주인의 아들이 입주를 하는 걸로 해가지고 결혼하니까 하는 걸로 해가지고 1년만 서로 합의를 해가지고 계약서 청구권을 사용해서 1년 계약을 했어요. 재계약을. 이런 상황이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이런 거를 명시를 안 하고 어차피 만약 임차인이 또 집주인이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 계약이 우선이잖아요. 계약이 우선이기 때문에 1년을 더 살 수 있는 여건이 지금
임대차 보호금 돼 있잖아요. 1 플러스 1년 살고 또 나머지 아니, 1년 이제 채워서 살겠다는 아니, 뜻인가요? 아들이 이제 1년 후에 들어오는 걸로. 아들이 1년에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는 걸 하는데 만에 하나 이제 이런 이제 못 나가겠다고 버티면 뭐 버텨버리면 버티면 어떻게 할 거냐? 갱신 청구권에 의한 계약서를 한다고 계약서에 썼는데 어떻게 할 거냐? 만약에 이제 구두상으로는 내가 아들이 1년 후에 장가 가서 양보를 한 거예요. 1년 후가 아니고 집주인이 양보를 하고 이제 그럼요. 1년 쓴 거예요. 원래 그럼 이걸 방법을 예. 보완을 자, 원래요. 원래 아까 뭐였어? 계약갱신 청구 말고 묵시적 갱신이 있었잖아요. 네. 묵시적 갱신인 경우는 제가 알기로는 유권에서 이게 어떻게 되냐면 임차인이 3개월만 살겠다고 통보를 했을지라도 네. 2년까지 더 살겠다고 고집을 펴고 말을 번복하면 네. 그냥 임차인 편을 들어주는 거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네. 계약갱신 청구에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지금 제가 알고 다른 어디 한국에서 유권에서 제가 그렇게 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본 것 같은데 지금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경우는 집주인이 들어왔을 때 내주기로 했는데 계약서를 그렇게 썼다. 네. 지금 그거는 유권에서 나와야 돼요. 그건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임의적으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그 확인 설명서란에 보면은 네. 계약 청구권을 행사했다는 거는 기존 계약서 2년하고 우리가 계약 갱신 후 계약이 써져 있잖아요. 1년 저는 1년을 표시를 했거든요. 1년을 표시를 했는데 이제 만약에 정상적으로 한다면 2년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시 그거를 작성을 했어요. 별도로 해서 작성을 해서 사인을 받아놨거든요. 근데 혹시 더 보완해야 될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지금 현재도 교수님 말씀대로 한다면 임차인이 우선이랑 어떤 방법이 제가 해결 방법을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문자로라도 이렇게 해서 네, 일단 뭐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라도 확보를 더 많이 해주세요. 일단 해주시라고 유리한적으로 이제 하나라도 확보는 해주세요. 확보를 해주시. 임대 입장이잖아요 지금. 임대 입장에서 확보는 해주세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나중에 이제 그 주택 임대차 경쟁 조정위원회에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는 부분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왜냐하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일단은요 연장이 2년 된 거 뭐 묵시갱신 같은 경우도 지금 강행법규에 이게 강행법규니까 계약서는 강행법규가 안 부딪혔을 때 계약서 효력이 우선되는 것이지 계약서 효력이 강행법규하고 부딪혔을 때는 무효예요. 무효.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지금 주택임대차 보호법 임차인 보호조항은 강행법규라고요. 강행법규니까 강행법규가 아닌 그런 경우에 계약서가 작성이 됐을 때는 계약서 우선 원칙이 적용이 돼요. 그런데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강행법규라 계약서를 아무리 어떻게 써도 무효라니까요. 그걸 부딪히면은 무효가 돼버려요. 그냥 임차인 쪽으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직 제가 지금 유권에서 그걸 해석을 확인을 못했어요. 그 부분은 이게 똑같이 아까 그 갱신청구권이나 앞에 묵시적 갱신이나 똑같이 적용을 하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법률 조항은 글씨로 딱 써놨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특약성이 네, 글씨로 써놨을 때만 효력이 있는 것이지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했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하겠지 이건 아니거든요. 꼭 글씨로만 나타나야 돼. 그게 유권 해석에서 이렇게 해라고 나타나야 돼요. 그것이 그래야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유권 해석을 할 수 있는 행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확답은 드릴 수가 없고 그 부분이 궁금하시면 그 주택 분쟁 조정위원회 있잖아요. 임대차 분쟁 조정위에 거기에 한번 상담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거기서도 정확한 대답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유권 해석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확인해달라고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다고요. 여기다가. 그러면 지금 현재 제 생각인데 서로 구두상으로 해서 아들이 결혼을 하니까 서로 합의해서 1년을 계약청 청구권 계약을 했지만은 문자 기록이라도 특약상에는 구체적으로 못 쓰잖아요. 문자 기록이라도 이렇게 해가지고 그 기록을 남겨서 놔둬야 돼요. 사실은 오늘부터 시작이거든요. 어제에서. 예, 그 기록이라도 남겨 두시면 네. 이제 뭐
나중에 이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할지 모르겠는데 특약사항에 자녀 결혼 때문에 1년간만 연장한다는 그것을 갱신 청구권을 사용했다는 것을 아예 특약사항에서 써본 게 나을 것 같은데요. 굳이 했는데 문자로라고 전화상으로하고 그 녹음 기록을 계약서에다 써놓으시지 그래 그런데요. 그냥 계약갱신 청구권이 통상적으로 2년 하니까 안 썼는데 1년 했다라고 하면 다시 그 수기로 쓰고 자기 사인하면 돼요. 할까요? 예, 예. 다시 수기로 쓰고 밑에다가 밑에 빈칸 있을 거 아니에요. 빈칸에다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를 이러저러해서 1년만 살기로 양 당사자가 합의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하고 수반 하나 더 써놓으세요. 예, 예. 써놓으시는 게 유리하죠. 예. 문자로 남기고 예, 문자로 남기고 써놓으시고 그러나 그게 효력이 발생될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우리가 무슨 효과를 볼 수 있냐면 분쟁조정위원회에 가기 전에 재판으로 가기 전에 그 법률에는 심리강제라는 게 있어요. 심리강제 효과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법률 용어인데 임차인한테 심리강제 효과를 줄 수가 있어요. 약속을 했으니까 지켜야 되겠네. 그게 바로 심리강제예요. 그런 효과는 있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적어 놓으세요. 그냥 남길 수 있는 거 다 남겨 놓으시고 그래야지 나중에 분쟁이 붙더라도 손해배상이 만약에 손해배상 요건이 생겼을 때라도 조금이라도 덜 물어내니까 일단 해놓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아까 누가 질문? 제가 실거주 사이로 계약갱신 청구를 거부했어요. 근데 어떤 또 사정이 바뀌어가지고 다시 임대차를 하고 싶어. 그러면 그 기간이 어느 정도가? 기간이 따로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없고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이 설명서들을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다. 처음에는 우리가 살려고 했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합리적 사정. 그러니까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인정할 만한 합리적 사정이 있었다라고 그걸 증명을 하면 돼요. 증명. 제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네. 그다음에 또 다른 건 임대차 거래 신고할 때 이제 그 예를 들면 내년 2023년 5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만기가 돼버리는 경우에도 신고를 해야 돼요. 네, 신고를 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이미 만기가 돼갖고 끝나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임차인이 들어가 있는데도 벌금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러니까 이게 발각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는 것이고 근데 아마 이제 행정기관에서 거기까지 다 체크는 못 할 거예요. 체크는 못 할 건데 원칙은 저는 원칙을 얘기해야 되잖아요.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그런 사례가 많아요. 예, 그러니까 원칙은 신고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게 좀 문제는 많아요. 네. 오늘 신고를 했어요. 오늘 신고를 했는데 계약이 깨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한 달 있다가 두 달 있다가 세 달 있다가 나가버리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임대차 3법이 굉장히 문제점이 많아요. 이게 맞아요. 제 사람이 10대가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집을 안 나가고 이제 다른 사람을 놓게 됐거든요. 근데 신고를 했는데 해제하는 것은 더 자료가 없어요. 이게 많이 좀 그래 많이 부족해요. 대안을 좀 많이 해주십시오. 그게 그 다음 연도 있잖아요. 그 6년도 5월에 정산을 봐요. 6년도 5월에. 만약에 그 계약이 했는데 3개월 하다가 살다가 나가버리고 다시 또 1개월 비었다가 왜냐하면 다시 재임대차 계약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 임대차 계약서가 2장일 거 아니에요. 하나는 파기됐고 그것을 다시 세무서에다가 다시 신고를 해요. 통도 임대소도. 해제 신고를 했어요. 해제 신고를 이제 꼼꼼하셔가지고 우리가 하는 게 아니고 임차인이 내가 하는 거잖아요. 해제 신고를 했는데 한때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저한테 이제 알려주셨는데 그런 자료가 없대요. 아니 이제 그거는 이렇게 맞아요. 그거는 세무서 직원한테 물어봐도 거의 몰라요. 그 자료 자체가 없어요. 아니 네, 그러니까 해제 신고하는 방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까지 이게 세세하게 규정을 안 해놨어요. 그걸 해제하는 것을 아무튼 하고 예, 다시 예. 이제 또 다른 사람이 이제 신고는 했는데 이제 중요한 건 저희 같은 경우에 전세로 이제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만기가 좀 남았거든요. 근데 중간에 임차인이 월세를 좀 바꿔주세요.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고집을 내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또 이제 신고를 해야 되는가? 근데 이게 끝나는 기간이 올해 말이에요. 일단은 신고는 그냥 하세요.
그냥 게 뭐냐면은 하려고 하니까. 아니 근데 원칙은 신고를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냥 신고를 하는 거고 익년도에 있잖아요. 네, 어차피 원칙은 5월에 원칙이에요. 세무서 입장에서는 그 소득세를 걷어들려고 하는 게 정.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이제 내년 5월 31일까지 그 이전과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어차피 만기가 끝났으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 이런 말을 저도 모르게 무의식 중에 발언한 것 같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100만 원이 나와버리면 물론 100만 원까지 다 안 나올 거예요. 이게 금액에 따라서. 와. 제일 이제 거짓으로 신고를 했을 때 100만 원이고 네. 잘못 신고를 했을 때는 금액이 크고 작음에 따라서 5만 원부터 100만 원이니까 우리는 신고 안 하지만 이제 그게 큰 돈은 안 나올 거예요. 세율자를 다시 받는다든가 그러면 그 네, 자료가 다 올라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보증금을 네. 뭐 전세를 월세로 바꾸든지 월세를 전세로 바꾸든지 일단은- 보증금 보호 차원에서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확정일자를 다시 받을 거잖아요. 일단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신고를 원칙은. 해야 되는 게 맞는 네, 네, 원칙은 그래요. 원칙은. 신고를 하시는 게 맞아요. 처음 알았네. 또 질문 있으세요? 질문 다 질문 드셨습니까? 없으시면은 네. 네, 종료. 마치고 마치겠습니다. 올해